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삶을 위한 철학 수업 읽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한 작은 용기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고 이진경 작가님이 지으신 책이죠. 전체 4부로 구성된 책인데 그 중에서 3부 능력과 자유 중에 네 번째 챕터예요. 탈지성과 자유라는 14번째 챕터 읽어보려고 하고요. 이 챕터에는 또 이런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지성의 노예와 지성의 주인. 보면 아시겠지만 지성의 노예로 살 것이냐, 지성을 부리는 주인으로 살 것이냐, 지성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펼쳐내시지 싶습니다. 먼저 책에 소개되어 있는 에피소드 하나 좀 읽어볼게요. 2013년 5월 21일 프랑스의 한 우익 인사가 동성애자의 결혼과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에 항의하며 파리 노틀담 성당 재단에서 화려하게 권총 자살을 했다. 파리에서 말이죠. 파리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허용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2013년 그 당시에서는 아니었나 보죠. 어쨌든 동성애는 그토록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 한 사람의 목숨을 좌우할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은 동성애 때문에 많은 시간 도덕적 고민을 했겠지만 그로 인해 삶이 위협받거나 절단되는 경험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그런 동성애자로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협이나 삶의 절단나는 듯한 그런 고통은 겪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세요. 자신의 사랑의 감정에 대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이들의 낯설고 불편한 시선을 항상 의식해야 하는 그런 고통을 감수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남들의 사랑에 대해 분노하는 이와 자신의 사랑을 위해 항상 비난의 눈총과 현실적 제약을 견뎌야 하는 이 둘 중 누가 더 힘들었을까? 동성애가 중요한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 둘 중 누구에게 더 절실하고 누구에게 더 중요한 문제였을까? 이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제목이 있어요. 지키려는 자유와 떠나려는 자유. 전에 불온한 것들의 존재론을 쓰면서 조한 러프가든의 책 진화의 무지개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책의 내용 못지않게 흥미로운 것은 저자의 행적이었다. 그는 원래 스탠퍼드 대학의 생물학 교수였는데 1997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게이 퍼레이드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할까 고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쉬웠을 리는 없다. 생물학 교수직에서 해고당해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야 할지도 몰랐고 성전환 수술을 받고 무사히 살아남을지도 알 수 없었으니까. 대학 교수라는 좋은 직업을 걸고서 성전환을 결심한 것을 보면 그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인 것만큼이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음은 분명하다. 다행히 학교에서 해고되는 일은 없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성전환을 하고 나서 그는 자신이 연구하던 생태학이나 생물학에서 이성애와는 다른 형태의 성적인 관계가 극히 다양하고 풍부하게 존재함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동성애, 양성애는 물론 복수의 암수가 함께 사는 다자성애까지, 그리고 성도 암수의 양성만 있는 게 아니라 3개, 4개, 7개 등의 다수의 성이 있음을 이미 존재하던 것이고 그때까지 자신이 연구하던 분야였으며 이미 연구되고 보고된 사실이었건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갑자기 새롭게 눈에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새로이 보게 된 것을 모아 쓴 책이 진화의 무지개라는 책이었다. 한 사람은 성과 사랑에 대한 자신의 관념 내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살을 했고, 앞서 그 프랑스에서 자살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한 사람은 그런 관념과 믿음을 떠내보냄으로써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었다. 이 생물학 교수님, 성전환 수술을 한 생물학 교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기 위해 죽음으로 눈을 감았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이 보이는 경험 속에서 새로운 책을 한 권 썼다. 한 사람은 자신의 관념이나 시야로부터 세계가 벗어나는 것을 참지 못해 죽었다면,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보지 못하던 세계가 거기 있었음을 발견하는 기쁨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관념이나 원칙을 위해 목숨마저 버렸다고 말할 것이며,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망설이면서도 쉽게 버리지 못하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한 사람은 그처럼 어떤 신념이나 원칙을 위해 죽음마저 감수하는 행동이 자유로웠다고 믿을 것이며, 다른 한 사람은 당연하다고 믿었던 관념을 떠나는 순간 자신의 눈이 열리며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믿을 것이다. 당연하고 친숙한 세계를 지키기 위한 자유와 그 당연한 세계가 와해되며 출현하는 새로운 삶의 자유, 하나가 지조 있게 혹은 고집스레 지키려는 자유라면 다른 하나는 가볍게 혹은 과감하게 떠나려는 자유다. 어떤 것이 진정 자유일까? 그래요. 어떤 쪽이신가요, 여러분은? 저는 이 질문 앞에서는 머뭇거리지 않고 저는 좀 이 생물학 교수님과 같은 타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어렸을 땐 정말 안 그랬고요. 커서도 좀 안 그랬어요. 일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면이 좀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이제 10년 차, 15년 차 그 경력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런 이제 제가 생각하고 제가 믿고 제가 알았던 것, 그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정말 너무나 좀 전에 읽은 내용, 좀 전에 들었던 내용도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책에서 본 것이든 뭐 방송에서 들은 것이든 아니면 강의를 통해 어떤 그 학자로부터 들은 것이든 친구로부터 들은 것이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특히나 기억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고집하지 않아요.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성으로부터는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믿음, 신념 이런 것들로부터는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고, 그래서 이 앞서 이 생물학 교수님처럼 새로이 알게 되는, 새로이 만나게 되는 그런 깨달음, 어떤 정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넓고 다양한 편이에요. 잘 받아들이는 편이고, 안 좋게 얘기하면 귀가 얇다고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편입니다. 조금 넘어가서 읽어볼게요.
어디선가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그래,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저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자동차, 뭔가 급하게 달려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운전자가 대단히 성급한 성격을 갖고 있거나 운전을 배울 때 그런 식으로 배웠을 것이다. 그게 아니면 뒤에 오는 차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모든 이유가 정당한 이유는 아니겠으나 어떤 일이든 이유는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를 침착하게 찾아내어 당면한 사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지성의 능력이다.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심지어 동의할 수 없는 이유인 경우에도 우리는 훨씬 편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 급한 일이 있음을 안다면 그가 자동차를 급하게 모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며 무리한 추월조차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니 화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반면 어떤 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일이 벌어진 이유가 내 지성의 능력 밖에 있음을 뜻한다. 즉, 이해할 수 없어는 내 지성의 무능력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것은 자신의 지성이 전제하고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려는 태도를 무심결에 토로하는 무지의 표출이다. 그 무능력한 자신만의 지성에 머물러 있는 한 지성의 노예를 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어는 그 노예의 언사고 거기 동반되는 분노는 노예의 감정이다. 대개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심하면 누구처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감정이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게 어떤 종류의 일이든 내 지성의 한계가 드러나는 사태다. 따라서 그것은 내 지성이 자명하다고 가정하는 전제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 그럼으로써 내 지성의 한계를 확장할 기회를 뜻한다. 이해할 수 없어 라는 단어는 대체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는 순간, 그리고 그 의문에 답하기 위해 저 이해할 수 없는 이의 입장에 서는 순간, 비로소 나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향해 한 걸음 내딛게 된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지성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지성을 부리는 주인이 된다. 이 대목에서는 제가 배우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는 편이고 상대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지성에 잠재된 잠재력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나름 이해력이 크다고 하지만 제게는 불만족스럽습니다. 아직 더 넘어야 할 그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해를 통해서 제가 노예의 감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정말 최소한으로 거의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제 마음이 어떤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항상 평온을 유지하고 상처받지 않고 저의 시간을 온전히 제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그런 나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우는 그런 생산적인 시간에 몰두할 수 있게 저를 괴롭히는 그런 고통스러운 노예 감정들로부터 자유롭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이해하고 화내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성의 힘이 더 많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서 화가 나려는 그 순간에 이해해보자.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내 감정에 이런 분노가 오르려 하는 내 감정의 이유와 원인은 뭘까? 그런 면들을 좀 더 보완을 해가고 싶습니다.
지성의 모험적 사용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눈에 보이는데요. 마저 읽어볼게요. 지성은 자유를 위해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모르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자명해 보이는 것에 물음을 던질 줄 모른다면 지성이란 그 안에 들러앉은 관념의 권력을 확장하고 그에 대한 복종을 심화하는 능력에 머물 뿐이다. 지성이란 대개 추론을 통해 작동하는데 추론이란 존재된 것들 속에 함축된 것을 찾아내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지성은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통해 비로소 자유의 계기가 된다. 지성이 능숙하게 작동하는 곳 이상으로 그것이 고장나는 지점이 바로 자유의 장소가 된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려 할 때 지성은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 고통이 자유가 되는 그 지점이라고 한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능숙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것들, 친숙한 것들, 그거로부터는 이미 자유로운 상태인 거고, 나의 자유를 좀 더 확장하려고 하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자유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좀 이렇게 불편한 나의 지성이 이렇게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그런 한계 지점, 그 지점을 극복하려는 그런 노력을 통해 자유가 확장된다는 거죠. 지성이 확장되고 자유가 확장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성을 모험적으로 지성의 한계를 넓히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모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 이진경 작가님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렇게 해 나가지 않겠는가? 그럼으로써 나는 자유로웠다는 말씀이시지 않을까요? 자, 마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유란 자기가 믿는 관념, 자신이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전제를 의문에 붙이는 근본적인 물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물음을 통해 자신이 생각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며 지성을 탐험적으로 사용할 때 비로소 자유는 시작된다. 그런 물음을 상실했을 때 지성은 열쇠를 잃고 벽의 일부가 되어버린 닫힌 문이 된다. 알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쳐내고 배제하는 절단기가 된다. 지성의 자유는 지성의 모험적 사용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자유란 무지로부터 나올 수는 없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 지성이 제공하려는 것 안에 머물러 있는 한 별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는 자신의 지성 바깥에서 온다. 지성으로부터의 자유는 자신의 지성 바깥에서 온다는 의미겠죠.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자유란 밝음이 아니라 어둠을 향한 지성의 비행이다. 헤겔이 했던 말과는 아주 다른 의미에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그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비로소 날개를 편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타자들에 대해 단언할 때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다른 생각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지성은 자유의 친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성의 노예가 되시지 마시고 지성의 주인, 나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지성을 누릴 수 있는 주인으로서의 지성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